형님, 잘 지내셨어요? 진수야. 그냥 뭐 지내지. 너는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아니요, 거의 그만뒀어요. 아니, 구청에서 일하는 그 좋은 직장을 왜? 뭐 야간 일이라 힘든 것도 있고, 그 저번에 보내드린 수칙서, 그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야간 일이 여간 힘든 것도 아니고 수칙이 좀 그렇긴 했어. 그래서 거기 때려치고 피자 가게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자 가게? 좋지. 기존에 하던 곳을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데, 여기도 희한하게 수칙이 있더라고요. 수칙이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으려나? 너 회사도 수칙 때문에 그만둔 것도 있다며. 네, 그렇긴 한데, 조건이 너무 좋아서요. 음, 일단 그 수칙서라는 거 한번 보내줘봐. 안녕하십니까. 세모 피자 가게 사장입니다. 저희 피자 가게는 철거의 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이런 수칙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이고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칙 같은 경우는 저도 이 가게를 인수했을 때 전 주인으로부터 안내받은 것이고 제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수칙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수칙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된 것도 있으니 사장님께서도 운영하시면서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면 추가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피자 가게 오픈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마감 시간은 자정을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혹은 공휴일 전날과 당일은 밤 늦게까지 주문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평일에는 밤 늦은 시간에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00시를 넘어 마감할 경우 2시 22분에 오는 주문에 있어서는 주문만 받아주시고 절대로 피자를 준비한다거나 배달을 나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경에 발주한 재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는 늦어도 화요일 저녁 안에는 마무리해야 하며 이후 발주를 넣었을 경우 다음 주에 받으실 겁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긴급 발주를 넣을 수 있지만 요금이 꽤 값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파악하고 발주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2-1. 위 항목에 명시된 일자와 시간 이외 발주 차량이 들어온다면 차량 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가게에 오는 발주 차량 번호는 289-1119입니다. 간혹 다른 차량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이는 배송업체와 저희 가게의 계약사항이므로 다른 차량으로 발주 배송이 온다면 사전에 문자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 연락이 없이 다른 차량이 들어왔다면 발주한 적 없으니 돌아가라고 해주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갈 테지만 제가 본 검붉은색의 모자와 조끼를 입은 그것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가게로 들어와 블라인드를 내리고 잠시만 있어 주십시오. 약 30초에서 1분간 아무런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 후 블라인드 사이로 확인해 주시면 그곳과 차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휴림아파트 108동 106호에서 오는 배달 주문은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그곳은 최근 몇 년 동안 비어있는 집입니다. 만약 실수로 배달이 나간 상태라면 집 문 앞에 피자를 두고 오셔야 합니다. 비용은 받지 못하겠지만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노크를 할 경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배달 어플에 달린 리뷰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들의 솔직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닉네임 중에서 마인살이 남긴 리뷰글엔 어떠한 댓글도 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자정이 넘어서 가게 내부에 계신다면 가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은 온 가게를 헤집고 다닐 것입니다. 얼핏 보았지만 아마도 그것들의 생김새는 토끼, 곰, 원숭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가게 크기에 비해서 과할 정도로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CCTV의 개수를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절대로 기존의 CCTV 개수보다 적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그것들은 코앞까지 다가와도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다면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 있는 것이라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7-1 피자를 굽는 기계 뒤쪽에 보시면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은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지만 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비상용 발전기와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 5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의 전력 생산량 때문에 CCTV 화면을 계속 틀어놓는다면 머지않아 화면과 조명마저 꺼져버릴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5대의 화면을 켜주시고 한 대의 화면만 켜서 번갈아가며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들어오는 문 반대편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쪽에 그것들이 있을 경우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 아닌 그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를 활성화해 놓은 동안에는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성화시켜둘 수는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것들이 문 근처에 있다면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것들이 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본 뒤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홉 번째, 그것들은 다양한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문의 잠금 장치를 활성화시킨 뒤에 여러분의 지인이나 누군가가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리며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열 번째, 이곳에 들어왔다면 절대로 동이 틀 때까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입니다. 가족의 전화, 문자, 어떠한 연락이 와도 무시하십시오. 이곳은 통신이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작동될 일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왔다면 동이 틀 때까지 절대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피자 가게 운영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경험을 토대로 항목을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사업의 번창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몸이입니다. 벌써 5월달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무더위가 찾아올 거고 저는 올 여름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제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은 아마 내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일 텐데요. 물론 저도 선물 받을 나이입니다. 2만 구독자가 되면 흉가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편집시간 기준으로 19,454명이네요.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하죠. 여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어린이날 안전수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날을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를 말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유엔기구의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날 제정 당시에는 5월 1일이었습니다. 1927년에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 해방 이후 1946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인 5월 5일에 요일과 상관없이 양력 5월 5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주위에 혹시라도 5월 1일이나 첫째 주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몸에 소금을 뿌려주십시오. 세 번째,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항목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어린이날 선물은 여러분 몰래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말을 하지도 눈을 뜨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안 보일 뿐 그들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잠을 자면 되지만 만약 밀려오는 공포를 이기지 못한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커진다면 부모님 곁에서 잠을 정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어린이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 형식의 노래이지만 어린이날 노래가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처음 들어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날 동요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날 동요를 들었는데 위와 다른 가사가 들린다면 그 즉시 노래를 꺼주시면 되지만 노래를 끌 수 없을 경우에는 귀를 막아주십시오. 최대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고 소리를 내주시면 좋습니다. 이 항목과 반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무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어린이날 동요는 많은 버전이 있으며 가사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날의 노래 가사가 아니더라도 안심하십시오. 그저 버전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님들은 선물을 줄 때 뭐가 가지고 싶냐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만 비밀리에 알아내어 깜짝 선물을 주려고 넌지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눈치를 채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최대한 기쁘고 행복한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만약 반응이 크지 않거나 탐탁치 않으면 다음해의 선물은 없을 것이며 심할 경우에는 선물을 다시 뺏기는 경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른 공휴일과는 다르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거나 연인, 친구, 지인 등 혼자 보내지 않는다면 이 항목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혼자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혼자 보내야 한다면 오후 4시 32분, 오후 11시 54분, 오전 02시 18분 위 시간을 조심해 주십시오. 명시된 시간 전후 5분 정도씩 최대한 밝게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처럼 TV를 틀어놓거나 전화통화를 해주십시오. 만약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면 세모미의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8번째, 요즘은 침대 밑의 공간이 뚫려있는 침상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런 침대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시간에 침대 아래쪽을 확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래에서 무엇과 눈을 마주치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9번째, 윗집에 어린이가 살지 않고 있거나 윗집이 없는 경우 위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있어 주십시오. 잠시 뒤 그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소리가 사라진 뒤 문 밖으로 과자나 사탕 같은 간식거리를 몇 개 두십시오. 10번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어린이날 아이들의 그림자를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림자의 수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보일 경우 그림자의 개수만큼 선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들에게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그들은 분명 해코지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린이날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번 항목은 없습니다. 수칙서를 만들 당시 모종의 이유로 5번 항목을 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5번 항목을 보았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5번 항목은 없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아직 말 못한 게 있는데, 아빠가 구독자 2만 명이 됐어. 그치? 근데 아빠가 너무 무서운데, 우리 민서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하지만 너무 무서운데 이번 한 번만 안 될까? 알겠어. 그럼 안 데리고 갈게.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생방송 꼭 와주세요. 첫 번째, 세모미는 구독자 2만 명 공략 실천을 위해 돌아오는 토요일 5월 15일 밤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흉가 탐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이브를 시청하며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오며 구독자 2만 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폐가와 흉가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폐가는 말 그대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흉가는 안 좋은 사건이 있었거나 폴터가이트와 같은 심령 현상 등이 일어나는 집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이 거주하는 집임에도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집은 흉가로 간주되며 버려지고 방치된 지 100년이 지났다 해도 아무런 이상 현상이 없다면 그저 폐가로 간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폐가 흉가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들어가십시오. 자신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영역에 함부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신고를 하겠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 폐가 흉가를 돌아보던 중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나와 주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이자 경고입니다.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등 뒤로 오싹한 느낌이 들 때에는 흔들어서 느낌을 지워주세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손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당들은 접신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목덜미 쪽에 깃대를 꽂아둡니다. 그 깃대를 타고 그들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되도록이면 모서리는 피해 주십시오. 이것은 집안에 가구 배치를 할 때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귀신이나 영가들은 모서리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가구 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내 모퉁이 중 한 곳은 반드시 비워둡니다. 만약 4개의 모서리가 가구로 차 있다면 자신들이 머물 곳이 없어 집 또는 방 안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만약 폐가 흉가 체험 중 무엇인가를 목격했다면 최대한 못 본 척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았을 것이며 자신들을 알아본 인간에게 주저없이 달려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보이냐며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필사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척을 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일지 몰라도 한평생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돌아다니던 도중 갑자기 악취가 난다면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주십시오. 귀신들은 악취를 풍긴다고 하고 원한이나 악의가 클수록 더욱 역한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만약 자리를 벗어났는데도 악취가 계속해서 따라온다거나 장소 전체로 악취가 퍼졌다면 코를 막고 5분 이내로 마무리하고 사람이 많은 번화가로 나가 주십시오. 아홉 번째, 폐가 흉가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간 지 별로 안 된 장소거나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있는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나에게만 보이는 돈이나 귀금속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물건에는 사람보다 그것들이 깃들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만진다거나 가지고 나온다면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열 번째, 절대로 떠들거나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도발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우리를 반기지 않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그들을 도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가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11번째, 폐가 흉가 체험이 무사히 끝났다면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오십시오.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12번째, 집으로 들어가기 전 문 앞에 서서 몸에 소금을 뿌려주십시오. 맛소금은 안 됩니다. 굵은 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예로부터 더러움을 씻고 심신을 깨끗이 해준다는 의미가 있고 재수 없는 손님은 가버리고 귀한 손님은 빨리 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뒤따라오거나 붙어온 그것들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 소금을 뿌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흉가 체험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돌아오는 5월 15일 토요일 밤 10시 기대해 주세요. 여보, 오늘 박 과장님네 가족분들 저녁 식사하러 오시는 거 알지? 그럴 줄 알고 미리 전화한 거야. 아, 맞네.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메일로 보내드리고 꼭 읽어보시라고 해야겠다. 자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알겠어. 금방 갈게. 박 과장님. 새 팀장. 왜 무슨 일이야?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요. 오늘 저희 집에서 식사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에서 식사 규칙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모르겠거나 헷갈리시는 거 있으면 여쭤보시라고요. 식사 규칙? 식사 예절 그런 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 참 희한한 게 다 있네. 알겠어. 금방 확인하고 물어볼게. 첫 번째, 음식 그릇 위에 머리를 너무 지나치게 숙이지 마십시오. 너무 배가 고파 밥을 허겁지겁 먹을 때 어른들께서는 천천히 먹으라며 밥그릇 안으로 들어가겠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음식 그릇 위에 머리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들은 별 뜻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식사 예절은 나이 순서대로 숟가락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박 과장님께서 가장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숟가락을 드셔도 되지만 만약 숟가락을 들려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이 눈치를 준다면 숟가락을 들지 말아 주십시오. 눈치 주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식사 중 갑자기 싱크대 혹은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단순한 환청일 수도 있고 윗집 혹은 아랫집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리의 원인을 확인하려고 싱크대나 화장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한 명에게만 들릴 것입니다. 네 번째, 저희 집에는 콩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할 때에는 강아지에게도 사료를 주어 같이 식사를 하곤 합니다. 강아지가 밥을 먹기 꺼려 한다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의 행동을 따라해 주십시오. 그 행동이 무엇이 되었던 반드시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 필요하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 가족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른 집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는 것은 그리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만약 말하기 조금 애매하거나 가족이 잠시 다른 일을 할 경우에는 말을 하고 열어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용도실에 있는 냉장고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인원수보다 더 많이 밥 공기가 차려져 있다면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밥을 먹는 데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먹을 뿐.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8번째,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할 때 식사를 마친 사람은 수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닌 그릇에 얹어놓고 다른 사람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모두가 식사를 마치면 그때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본 식사 예절 중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모두가 식사를 마쳤는데 수저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수저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뿐이지 그들은 아직 먹고 있는 중입니다. 9번째, 식사 중 콩이가 현관문을 보며 으르렁거리거나 짖어도 의식하지 마시고 식사를 해주세요. 저희 가족 중 누군가가 알아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9-1. 만약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콩이가 겁에 질려 한다거나 깨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화장실 옆에 작은 방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저희 가족만의 일들이 있으며 다시 강아지가 힘차게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때 나와주시면 됩니다. 10번째, 밥을 받았을 때 나무로 된 밥그릇 혹은 국그릇을 받았다면 옆자리에 놔주십시오. 나무 그릇은 대개 제사상에 많이 쓰입니다. 11번째, 식사를 잘 마쳤다면 감사를 표한 후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간단한 후식을 줄 것입니다. 12번째, 후식 중에서 붉은색의 생크림이 덮여있는 케이크 있다면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저희 가족은 그 케이크를 계속 버림에도 불구하고 후식을 먹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13번째, 속이 더부룩하다면 저희 가족에게 말해주십시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마실 것을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며 집으로 가는 길,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활명수 등을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녁 식사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새 팀장, 그 4번이 조금 이상한데 그 이리 좀 와봐. 네? 4번이요? 잠시만요. 이상하다. 4번은 비워둬서 있을 수가 없는데.